안녕하세요. 차가운 순대입니다. 오늘은 스위스 전통 가옥 샬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예약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작년에 찍은 게 있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이게 사실 영상이 제대로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찍는 거고요. 아마 스위스에서 가장 요새 인기가 많은 숙소라고 하면 앨리스 할머니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앨리스 할머니 집도 이제 샬레의 한 형태고요. 이런 우리나라로 따지면 펜션에 해당되는 어떤 요리도 할 수 있고 가족끼리 오붓하게 한 집을 빌려서 숙박하는 형태를 샬레라고 합니다. 샬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예약하는 법, 그 뒤에는 샬레 예약할 때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먼저 샬레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니야, 여기는 어디야? 여기 스위스예요. 스위스. 뒤에 아이거가 보이고, 아이거가 비가 눈이 와서 이렇게. 여긴 지금 그린델발트 마을이에요, 그죠? 우리 이런 데도 왔었어요. 여기 한번 방 같이 한번 구경해 볼까요? 어떤 곳에 우리가 있었는지 앞으로 가서 한번 볼까요? 와, 집이 엄청 넓어요, 그죠? 다니도 여기서 계속 놀았죠? 봐봐요, 우리 집 짜잔, 엄청 넓은 주방들이 다 있고 보면은 넓은 거실도 있어요. 우리 다니 여기서 엄청 많이 놀았죠, 그죠? 여기서 거실에서 이렇게 놀기도 하고, 여기 보면은 이제 화장실도 있고, 또 여기 이제 손님들 머물 수 있는 방 하나, 침실 하나 더 있죠. 다니 너무 좋았죠, 여기? 네, 좋았어요? 이거 아니에요, 아니면 안녕이에요, 아니면 안 좋았다는 얘기요. 다니는 오늘 여기서 다니 침대에서 잤죠? 다니 침대 기억해요? 네. 아까 우리 뒤에 밖에서 우리 침실에서 오늘 아까 인터뷰를 했었고, 보면은 쭉 오면 여기 계단도 있어요. 계단 2층 한번 우리 같이 다니랑 아빠랑 올라가 볼까요? 짠짠짠. 다니 우리 이런 집도 같이 있었어. 여기 이렇게 2층에 오면 2층에도 이렇게 방이 있죠. 여기 침대랑 다 있고, 짜잔, 화장실. 너무 밝아서 안 보인다, 그지? 다니 여기 너무너무 좋았어요? 좋았어요? 네, 지금 영상에서 보신 샬레는 사실 굉장히 좋은 1박에 한 6, 70만 원 정도, 그것도 지금 이제 오픈했다고 해서 좀 싸게 하는 형태고요. 보통은 방 하나 스튜디오 타입의 아니면 원룸 형태도 있고, 방 2개, 3개 이거에 따라, 아니면 방 막 5개, 가격도 10만 원 이하부터 1박에 300만 원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1박에 300만 원 하는 집은 방도 한 5개 정도 들어가 있고, 각 방마다 화장실 다 있고, 지하에는 자쿠지도 되어 있고, 식사룸도 따로 있고, 굉장히 엘리베이터도 내부에 있는 그런 샬레들, 고급형 샬레부터 그냥 간단하게 방만 있어서 내가 잘 수 있는 샬레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샬레를 예약할 수 있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스위스 관광청 홈페이지에 가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사실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지 않는데요. 이게 스위스 관광청 홈페이지에서 리스트업이 되어 있다고 해서 내가 숙박 예약이 가능한 건 아니에요. 숙박 예약이 가능하다라고 나와도 호스트한테 연락처를 받고 연락을 했을 때는 막상 예약이 꽉 차 있다는 답변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스위스 관광청에 있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찾았다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보지 못했어요. 이제 두 번째로는 에어비앤비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겁니다. 요새 에어비앤비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있죠. 내가 여행 갈 때 사실 호텔보다 어떤 펜션 같은 데 가고 싶은 분들은 에어비앤비 사이트를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에어비앤비 소개시켜주면 지인한테 적립금이 추가되는 이런 프로모션도 있다 보니까 서로 이제 홍보도 많이 하고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졌죠. 이 에어비앤비라는 게 사실 과거에 이미 유럽에는 이미 존재했었고, 이런 형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스위스에 있는 대부분의 샬레는 에어비앤비에 이렇게 많이 등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나마 다행인 건 2018년 이후에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에어비앤비 등록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린델발트나 제르마트 같은 곳은 에어비앤비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샬레를 살 수가 있습니다.
아마 세 번째가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인데요. 스위스에 있는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뭐 인터홈이라든지 그리바 렌트라든지 어떤 이제 부동산 사이트예요. 어떤 이런 샬레 예약을 도와주는 부동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어떤 물량, 매물이 훨씬 더 많이 있고 여기서 찾으면 내가 키를 받는 것도 에어비앤비는 이제 주인과 직접 컨택을 해야 되지만 뭐 인터홈 같은 곳에서는 주인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인터홈 사무실에 가서 뭐 키를 수령해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떤 체크인이나 체크아웃에 대한 절차들이 조금 더 뭐 편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스위스 관광청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사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뭐 조금 더 이런 관리가 잘 돼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원래 이제 크게 세 가지인데 뭐 네 개로 굳이 나누자면 뭐 부킹닷컴이나 익스피디아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호텔 부킹 사이트들도 요새 에어비앤비의 그 부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샬레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뭐 그린델발트 샬레라고 치면 뭐 나와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뭐 크게는 뭐 총 네 가지 스위스 관광청, 그다음 두 번째는 에어비앤비, 세 번째는 인터홈이나 그리바렌트 같은 스위스 부동산 웹사이트,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뭐 부킹닷컴이나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같은 어떤 OTA 다국적 호텔 예약 플랫폼에서도 샬레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직접 한번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차가운 순대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샬레 예약하는 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제일 먼저 뭐 소개시켜 드렸던 뭐 에어비앤비 사이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airbnb.com이라고 치시면 되고요. 확대해서 이렇게 볼게요. 여기서는 뭐 이미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뭐 그린델발트, 뭐 제르마다 다양하게 내가 입력을 하면 되죠. 그린델발트로 해서 그린델발트 스위스라고 되어 있고 요거에 이제 뭐 네, 날짜는 뭐 임의로 그냥 제가 지정을 해볼게요. 뭐 6월 월요일부터 그 다음 월요일까지 적용해서 하고 인원 같은 경우는 뭐 보통 2명일 테니까 가족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2명을 기준으로 한 대를 보면서 찾는 일이 많습니다. 어린이나 유아는 체크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쭉 보시면 쭉 나와요. 뭐 1박에 뭐 106유로부터 시작해서 79유로 위치가 다 나오죠. 인터라켄에 있느냐 아니면 그린델발트 라우터브른에 있느냐. 근데 지금 보시면 그린델발트 지역이 엄청 많으니까 그린델발트 위주로 볼게요. 내가 지도에 있는 곳만 검색을 하고 싶다 이러면 맞춰놓고서 이렇게 보시면 다양하게 숙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뭐 제가 많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등록한 데가 워낙 많아서 뭐 찾기가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은 실제로 갖춰진 게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2명 쓸 수 있는 곳이고 침대 하나, 욕실 하나. 뭐 열쇠 보관함 이용해 체크인 하니까 크게 어려운 거 아니겠죠? 뭐 만날 필요도 없고 항상 주의해야 될 건 청소비, 그다음에 서비스 수수료 이런 게 더 추가적으로 붙습니다. 앞에 얘기했던 71유로의 7박은 이제 객실료고요. 그거 더불어서 청소비가 거의 숙박료의 3분의 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1박을 하냐 아니면 이렇게 7박씩 하냐에 따라서 뭐 1박당 부담하는 청소비가 조금 뭐 줄어들고 많아지고 하겠죠. 뭐 여기 공간에 대해 자세히 보면 뭐 난방 온수 다 있고 편의시설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보통 제가 많이 보는 거는 세탁기인데 세탁기 네, 건물의 유료 또는 무료 이용 가능하다 되어 있어요. 그럼 뭐 세탁할 수 있겠죠? 이런 거 확인하시면서 예약 요청하면은 여기 있는 호스트 지금 뭐 이분한테 메시지 갈 거예요. 이분이 정말 호스트 주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예약 대행 담당하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에어비앤비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제가 인터홈 같은 interhome.ch 이제 스위스 부동산 회사예요. 한국에도 이제 마케팅을 제대로 하려고 홍보대사를 뽑았다고 알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영어가 제일 편할 것 같으니까 영어로 언어를 바꾸고요. 동일하게 그린델 발트라고 입력을 합니다. 뭐 날짜도 한번 조사를 해볼게요. 짠. 오늘따라 제 컴퓨터가 좀 느린 것 같습니다. 또 6월
3일부터 아이고 3일부터 뭐 10일까지 일주일. 게스트는 2명 체크하고 서치를 누르면 그린델발트 지역 주변으로 다양한 숙박 업체들이 나오게 됩니다. 웬겐이나 라우터브르나 인터라켄 뭐 이쪽 전체 베르너 오버란트 지역이 다 검색이 되고요. 가격에 따라 정리를 할 수도 있고 여기 보면 이제 다양하게 나오죠. 아까보다 좀 비싸게 나오는 게 7박에 1336 정도 가격이 나왔어요. 여기도 똑같이 청소비를 나중에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기는 이제 뭐 7박에 뭐 1197, 뭐 1000프랑 정도 되고 있고요. 가격은 다 다양하게 있죠. 이런 거 보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4명까지 들어갈 수 있고 룸도 3개라고 합니다. 3개라고 하면 보통 거실 하나에 이제 2베드룸, 그다음에 화장실은 하나가 있고요. 뭐 와이파이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요 집이 좀 좋아 보이니까 별 3개. 이제 호텔처럼 샬레도 등급이 뭐 3개, 4개, 5개. 호텔과 동일한 등급은 아니지만 나름 어느 정도 되는지를 퀄리티를 알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랑 다르게 인터홈 같은 경우는 정확한 위치 정보를 예약 전에 알려줍니다. 내가 예약할 때 위치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도 있고 실제의 뭐 실내 모습 뭐 이런 샬레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뭐 제가 보여드렸던 샬레는 사실 굉장히 좋았던 샬레고 이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치 보면은 뭐 확인 스크롤해서 그린델발트 역에서 조금 더 엔드백을 지나서 네, 요쯤에 있죠. 걸어서 약 뭐 그른투역과 그린델발트 사이에 있으니까 한 15분 정도. 여기는 이제 내리막길이에요. 내리막 올 때는 편한데 갈 땐 조금 어렵겠죠. 버스 정류장 앞에 있으니까 버스 타고서 이동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날짜 확인해 보면은 가능한 날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여기도 역시나 이제 뭐 보면은 보증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로컬 시티 텍스 같은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클리닝 피가 청소비가 따로 뭐 따로 내는 게 아니라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낼 필요가 없다 그래요. 굉장히 유리하죠. 7박의 가격을 아까 에어비앤비랑 따져보면 뭐 그래도 여전히 이게 좀 더 비싼 느낌이 있네. 이건 한 100명 프랑 되고 그거는 유로니까 비슷할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북 나우 누르면 내가 이제 요청이 가게 됩니다. 그럼 인터홈에서 메일이 날라올 거고요.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정확한 인보이스까지 해서 카드 결제할 수 있는 부분까지 보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바렌트라고 이건 이제 뭐 그린델발트에 있는 전용 부동산 회사예요. 근데 이게 홈페이지를 구성해 놓고 얘네들이 관리를 잘 안 해서 그런지 저는 이상하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오랜만에 들어가면 괜찮을라나? 북나우 온라인 들어가서 똑같습니다. 똑같이 그냥 검색을 하면 되고 이게 뭐 안 되더라도 여기 보면 지금 welcome at grindelwald.ch 되어 있는데 그냥 저기다 메일 보내셔도 괜찮아요. 나 언제 갈 건데 여기서 가능한 숙소 추천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체크인 날짜 뭐 해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그린델발트 전문이니까 조금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가격도 설정해서 서치 누르게 되면 이제 리스트업이 됩니다. 메일로 보내셔도 내가 여기서 보고서 보내도 되고 아니면 웹페이지를 통해서 그냥 완전 다 하셔도 됩니다. 가격은 735프랑부터 시작하고 뭐 쉐넥 같은 거는 840프랑부터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 똑같이 나중에 청소비랑 로컬 텍스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뭐 쉐넥 한번 볼게요. 집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3.5 짐머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방이 3.5개라 그래서 뭐 실제로 이제 베드룸 같은 경우는 2개 정도 되어 있을 거예요. 뭐 한 100프랑에서 뭐 120프랑 정도 1박에 120프랑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도 뭐 냉장고랑 퀸 사이즈 베드 뭐 마운틴 뷰 토스터 뭐 다 대부분 다 있는 거예요. 똑같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내가 이거를 위해서 뭐 이제 부킹하겠다. 그럼 이제 클릭해서 넘어가면 되고요. 이렇게 그리바렌트랑 인터홈 같은 경우는 스위스 로컬 부동산 회사니까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제대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예전에 되게 제가 많이 좋아했어요. 요새는 이제 에어비앤비에도 워낙 아까 물량을 많이 보신 것처럼 그쪽에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죠. 에어비앤비 같은 게. 그전에는 저걸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위스 프렌즈 이제 부킹닷컴 같은 일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랬는데 스위스 프렌즈 카페에 보면 뭐 부킹닷컴 제휴 링크 있어요. 이 제휴 링크를 통해서 예약을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뭐 2% 정도 적립이 돼요. 제휴사 스위스 프렌즈 부킹닷컴 들어갔을 때 요게 나오면 이제 스위스 프렌즈 제휴 아이디 제휴 링크입니다. 요 에이전트 아이디가 1155008 이렇게 해서 이거 치시면은 한 번에 일로 들어올 수 있고요. 그린데발트 뭐 한번 샬레로 검색을 해고 그린데발트 그냥 찍으면은 호텔만 나오니까 샬레라고 치면 뭐 이렇게 종류가 있네. 그죠? 칸톤 베른 해서 검색해보면 아무래도 부킹닷컴은 호텔 예약 사이트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호텔이나 호스텔 위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보시면 샬레 가격이 700만 원. 왜 이렇게 비싸라고 하는데 이제 10명짜리. 이런 걸 도대체 누가 가라고 하는데 인도나 이런 중동 쪽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가족이 한 번에 옵니다. 그래서 이런 숙소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요. 이렇게 6명짜리도 우리한테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내려가 볼게요. 9명짜리도 너무 비싸고 트리플룸 3명 들어가는 것 160만 원 700, 160만 원 1박에 한 20만 원 좀 넘죠. 이게 좀 부담스럽다면 조금 더 내려가 볼게요. 이렇게 뭐 호텔들 여기 아파트 키르빌 아파트도 있고 100만 원짜리 1박에 뭐 15만 원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보다 더 싼 뭐 샬레 스핀 이러면 1박에 한 10만 원 정도 되는 스튜디오 2명하고 싱글 침대 2개 붙어 있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 한번 클릭 한번 해볼게요. 부킹닷컴으로 예약하셔도 뭐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시설 뭐 사진 보면 이렇게 잘 되어 있죠. 대부분 이제 이런 곳을 한국 사람들은 많이 가세요. 너무 좋은 데보다 우리가 잘 수 있고 요리할 수 있고 주차도 되고 가족 객실 있고 반려동물도 허용한다고 합니다. 내가 있는 싱글 뭐 스튜디오는 이 원룸 형태의 객실을 말하고 똑같이 예약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하나 클릭해서 지금 예약 누르면 바로 예약됩니다. 원베드룸 조금 더 큰 방에서 주무시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선택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제가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예약을 하거나 아니면 인터홈 또는 그리바렌트 같은 부동산 홀리데이 아파트먼트를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 사이트에서 예약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호텔 OTA들 온라인 뭐 마케팅 플랫폼이죠. 부킹하는 곳 부킹닷컴에서 예약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런 어떤 스위스 샬레를 예약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될 점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체크인 시간, 체크아웃 시간이 호텔처럼 편하지는 않습니다. 호텔 같은 경우는 뭐 삼성호텔은 밤 10시까지 리셉션이 의무적으로 이렇게 열고 있고 뭐 4성 호텔 이상부터는 24시간 리셉션이 돼 있어서 내가 언제든지 그곳에 도착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에어비앤비나 어떤 이런 샬레 예약할 때는 체크인 시간, 체크아웃 시간을 호스트랑 연결해야 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호스트가 아닌 부동산 회사에 직접 연락을 하더라도 최소한 어느 정도 뭐 5시라든지 6시라든지 어떤 사무실이 오픈하는 그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번거로울 수 있어요. 연락을 하지 않으면 뭐 호스트가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해서 뭐 캔슬을 놓는다든지 이런 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체크인, 체크아웃에 대해서 조금 더 내가 고민을 하면서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보통 이게 놓쳐서 뭐 이렇게 비싸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청소비입니다. 마지막에 퇴실을 할 때 청소비를 따로 청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뭐 내가 예약하는 어떤 호텔 예약 사이트 부킹닷컴이나 익스피디아에도 똑같이 명시가 되어 있고 뭐 에어비앤비에도 청소비란 명목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그리바렌트나 인터홈 같은 홈페이지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우리가 뭐 샬레라는 숙박 형태를 많이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깜빡하고서 나는 여기에 어떤 객실료만 지불하고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이런 어떤 청소비 스위스는 호텔도 마찬가지지만 시티텍스 이제 관광세를 이제 지불해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까지 청소비 같은 경우는 뭐 꽤 많이 지불될 때가 많습니다. 뭐 한 5만 원, 7만 원, 8만 원, 뭐 많게는 10만 원까지 어떤 숙소냐에 따라 이게 객실료만 보면 안 되고 청소비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청소비 때문에 나중에 뭐 이거 어떡하나 라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세 번째는 이게 청소는 둘째치고 그다음에 수건 같은 것도 뭐 교환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호텔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 수건을 교체할 수 있는데 이건 어떤 전용 숙소가 펜션 하긴 한국 펜션은 뭐 요새 잘 바꿔주죠. 뭐
스위스 같은 경우는 아무튼 수건이나 이런 게 교체되는 게 조금 어려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샬레나 이런 곳에 갈 때는 여분의 수건을 좀 챙겨 가시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네 번째는 스위스다 보니까 밥솥은 없어요. 보통 냄비밥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냄비밥은 너무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밥솥은 없다 보니까 조그만 뭐 1인용, 2인용 미니 밥솥 같은 거 가져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냥 뭐 부득이하게 냄비밥을 해 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뭐 이거는 선택하기 나름이겠죠. 그리고 이제 샬레의 예약률은 사실 굉장히 뭐 빠릅니다. 뭐 앨리스 할머니 같은 경우는 뭐 1년 전에 예약을 해야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국거지츠나 뭐 다른 뭐 인터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예약을 굉장히 빨리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미리 하더라도 예약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1박이나 2박 이런 식의 숙박은 사실 잘 받지 않아요. 스위스의 대부분의 샬레는 일주일 이상을 권장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사실 일주일 동안 뭐 그린데발트, 뱅엔, 라우터브루넨, 뭐 제르마트 같은 곳에서 머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3일, 4일씩 머물게 되는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워낙 많이 가다 보니까 어떤 호스트들도 뭐 일주일만 받아서는 내가 장사를 할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에 뭐 3일, 4일 아니면 뭐 2일, 3일 같은 경우도 받아주는 경우가 생기긴 생겼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체크인, 체크아웃을 자주 해야 되면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이런 손님은 굉장히 후순위로 미루게 됩니다. 뭐 7월, 8월 아니면 추석 기간, 5월 초 뭐 이렇게 사람이 엄청 몰리는 기간에는 아예 짧게 오는 손님은 받질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한 4박 정도는 기본적으로 숙박을 하셔야 이게 좀 정상적인 뭐 예약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주의해야 될 점에 두 번째로 제가 어떤 청소비에 대한 존재를 이야기했어요. 청소비가 생각보다 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많게는 뭐 1박 가격 객실료의 뭐 한 3분의 2 정도, 뭐 적게는 뭐 절반에서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항상 있다 보니까 내가 1박을 하나 3박을 하나 청소비는 고정이란 말이죠. 뭐 예를 들어 숙박비의 한 절반 정도 된다고 치죠. 그러면 1박을 하고 청소비를 내면 1.5를 내고, 뭐 3박, 4박을 한 뒤에 청소비를 내면 4.5 정도의 돈을 내게 됩니다. 그럼 1.5, 1박만 하고 청소비 낸 사람들은 너무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너무 비싸게 느껴지고, 뭐 이게 메리트가 있는가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스위스에서는 뭐 샬레 잔다면 뭐 굉장히 아름다운 뷰도 함께 보면서 내가 요리도 마음껏 이 알프스 풍경을 보면서 김치찌개를 끓여 먹을 수 있는 게 굉장한 장점이죠. 좋아하는 분과 좋아하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뭐 술도 한잔 하면서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고요. 대신 미리 준비해야 되고 약간의 예약 절차가 번거롭고 체크인 체크아웃 과정도 좀 번거롭고 어려운 점이 있지만 아마 후회하지 않을 숙박 형태일 겁니다. 네, 좋은 숙소 함께 하면서 즐거운 스위스 여행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